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를 통해 총정리까지 가능한 유일무이한 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지난주 주말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치러졌습니다. 2023년 들어온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또 신유형의 문제와 전체를 좀 통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제가 알기로 합격하신 분들보다는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만 맞추고 어려운 문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5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함정으로 조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해설 강의를 넘어서 총정리까지 가능할 수 있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시험 끝나고 바로 해설 강의를 즉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촬영을 준비하고 있던 5분 전에 잉도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전 불과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합격을 하신 분들께서 막 100개, 200개 정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많이들 떠나시고 하산하시고 댓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잉도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박하사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필기 방식이나 키워드 암기법 등 너무 저에게 잘 맞는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 강의의 필기 방법은 너무 안 맞아 고민이 많았는데 박하사탐 영상과 교재 덕분에 2주 만에 한국사 심화 1급에 바로 성공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라 고민이 많았는데 덕분에 시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잉도시님의 이 시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바탕으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들이 또 엄청난 힘이 됩니다. 특히 2주 만에 1급을 따셨다는 거에 역시 저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요. 더욱더 확실하게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박하사탐 구독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CG편집본 드디어 매주 정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간중간에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게 쇼츠를 제작을 해서 4문제, 5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도 내고 있고 저희 박하사탐 키워드만 따로 제작을 해서 쇼츠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쇼츠 역시 많이 봐주시면서 알림, 구독하기 설정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처음으로 이제 한국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많으시지 않을까요? 네이버에 박하사탐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는 박하사탐 개념편과 심화교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롭게 제작해서 올리는 모든 강의는 제 자체 교재를 통해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또 홍보 아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교재와 함께 지금 우리 잉도시님처럼 2주 완성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를 믿고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부분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당연히 선사시대부터 시작일 텐데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이 있죠. 국사편찬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63회 심화해설 시험지를 모두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운받으신 다음 풀어보신 다음에 오답 정리와 약점 공략 위주로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하나도 풀지 않고 제 강의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면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함께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지금 만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야 할 텐데요. 이번 63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시도되는 유형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일반 국민들의 역사 소양을 함양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유형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건들이 나왔지만 이것이 정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함정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1번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당연히 선사시대죠. 항상 저희 해설 강의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10번 단위로 옆에 제가 주제를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옆쪽에는 핵심 키워드를 좀 정리해드리면서 들어갈 거라 함께 필기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당연히 선사시대 문제죠. 모두가 또 우리 구석기의 주먹도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무 좀 기분이 좀 좋은지 합격하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발음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데 1번 문제 주먹도끼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 맞추실 수 있는 1점짜리 주먹도끼 문제 바로 나왔네요. 구석기입니다. 이번 1번 문제는 구석기가 나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회차 64회에서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졌겠죠. 항상 번갈아 가며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키워드는 바로 여기 주먹도끼입니다. 그리고 집게도 보이죠? 제가 키워드 드리잖아요. 구석기 유물은 개무식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끝에 개자가 들어간다거나 도끼가 어떻게 주먹 모양이겠어요? 굉장히 무식한 이름이죠? 이 주먹도끼를 통해서 신석기의 구석기 시대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까요?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 깊이가리는 우경이라고 하죠. 땅을 깊게 갈아서 영양분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하는 철기 시대가 되겠고요. 크게 이제 역사서에 살펴보면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신라 지증왕 철기 시대였습니다. 2번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그려야죠. 빗살무늬 톡을 그려야죠. 항상 시험지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신석기라고 튀어나옵니다. 뾰족한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석기, 제가 저희 키워드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는 신석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요걸 통해서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를 정리하시면 좀 수월하겠습니다. 식량을 저장했다라는 것은 신석기는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기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3번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것은 계급이 발생한 계급 발생 청동기가 되겠네요. 자, 청동기는 계급이 발생을 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벼농사가 되겠어요. 벼농사 하면 항상 연관에서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반달돌칼. 반달돌칼도 항상 패키지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 함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자, 동검이라 청동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세형 동검은 철기입니다. 철기입니다. 자, 키워드가 요거 있어요. 비파형 동검. 이게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게 정답으로. 세형 동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요 키워드 정리해 두시고요. 비파형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짜리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세형, 가느다란 모양의 동검이란 뜻으로 세형 두 글자, 철기 두 글자. 3322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해설 강의라서 키워드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확실한 이런 개념 이해는 저희 이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개념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강가 막집에서 거주하고 이동을 하였다. 이동생활 구석기.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만약에 1번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주먹도끼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분명히 맞추셨을 텐데 5번 정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1, 2, 3, 4번 중에 좀 몰랐던 것들, 뭐 예를 들어 세형동검을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하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50번까지 해설 강의 끝난 다음에 하트 부분만 따로 여러분 노트에 정리하시면서 약점 공략을 하셔야 돼요. 해설 강의는 실력 점검을 넘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은 문제에서도 몰랐던 보기는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1번에 5번이었고요. 2번 가볼까요? 자,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를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인데요. 읍군삼로, 뭐 단군 과마. 아하, 이번은 고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이 무너지고 철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자,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읍군삼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삼로읍군이라고 명시 안 됩니다. 역사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읍군삼로라고 항상 나올 거예요. 비슷한 걸로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 신지읍차도 있죠. 신지읍차. 역시 순서대로 나오고요. 읍군삼로의 처음 이응을 갖고 오세요. 신지의 시옷 갖고 오시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옥저 동해가 읍군삼로고 신지읍차의 시옷이죠. 요거 사만입니다. 사만. 요것도 우리 박하사탐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요걸 통해서 이 읍군삼로로 여기가 옥저 아니면 동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정확하게 옥저인지 동해인지 뒤에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단군, 과하마, 반어피. 특산물이 왜 이렇게 많지요? 옥저보다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기에 특산물이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동해입니다. 그리고 종종 나오는 요거죠. 책화. 책화에 풍습하면 동해죠. 동해. 이번 문제는 동해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동해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신성지역인 소도의 역할을 알아본다. 재정분리사회 사만의 특징이 되겠고요. 사만은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읍차가 있고 제사장의 호칭 천군이 또 있죠. 천군. 이 천군이 지배한 곳이 소도인데 소도도 시옷이잖아요. 시옷. 시옷하면 뭔가요? 사만 아니겠습니까? 신지하고 소도 시옷으로 시옷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거고 2번이 좀 헷갈리시죠?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게 정답일 리가 없습니다. 포상팔국의 난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면 잠깐 세모 이렇게 해놓고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삼국유사에 실린 기말지 신화를 분석한다. 자, 기말지. 박석김의 그 기만이겠습니까? 신라죠, 신라. 신라. 삼국유사하고요, 역시. 다음 4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파악한다. 이거 동의죠. 제가 우리 키워드 하나 드리는 거 있잖아요. 동무야, 이따가 저녁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오늘 만나자. 동무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동해, 무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무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동무, 동해, 무천, 정답 4번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우선 2번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5번,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하면 부여죠, 부여. 자, 그럼 이제 포상팔국이 무엇일까요? 이 포상팔국은 경상남도 지역에 8개 소국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 중에 아라가야와 신라를 공격했던 난을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부르고요. 아라가야와 신라를 8개의 소국이 공격을 했던 3세기 초의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당시에 내해 이사금 시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내해 이사금은 뭐지? 하실 텐데 이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보기로 나왔다라는 거. 이게 정답이 되면 이제 공무원 한국사가 되고 하는 검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동해 무천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쫄 필요 없습니다. 쫄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정답이 되거나 이런 하는 검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번 정답은 동해 4번이었어요. 그래도 포상팔국. 아라가야와 신라를 3세기 초에 8개의 소국이 공격했던 난이다. 이렇게만 우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가나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합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자, 성이 부여씨래요. 나는 고씨가 아니라 부여씨이니라. 부여온조. 백제죠. 이것만 봐도 바로 백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왔죠. 제가 우리 개념에서도 강조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지방의 행정을 오방으로 나눠놨어요. 오방 하면 백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우선 철여근지라는 이 직책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오부가 나와 있죠. 오부.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부로 나눴고 여기는 오방입니다. 여긴 뭐죠? 오방은 백제, 고구려는 오부입니다. 똑같아요. 자, 백제는 고구려에서 넘어온 유이민들과 원조가 세웠죠. 그래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역시 다른 나라이기에 지방을 오방으로, 고구려는 오부로 나눠놨습니다. 고구려예요. 철여근지. 나는 고구려에 대한 특징이죠. 신라의 경우에는 6부 5주로 지방행정을 구성을 하고 있죠. 삼국시대 때. 훗날 지나가면 이제 9조 5소경으로 이게 이제 체제가 정비가 되는데, 백제는 5부 5방, 고구려 5부 5부, 신라 6부 5주. 이건 이제, 개념편에서 제가 다루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키워드, 부여씨와 철여근지를 통해 백제 고구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 그럼 가야 되겠죠, 문제? 1번. 범금 8조. 자, 여러분 8 들어가면 어디죠? 고조선. 9 들어가면 신라, 8 들어가면 고조선. 2번 거란도, 일본도, 영주도, 조공도. 자, 뭐죠? 발해우도죠. 발해우도.
발해 5도가 되겠습니다. 3번 태학은 고구려의 학교죠.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불교 태학 율령반포 고구려 소수리망의 특징입니다. 자, 나가 고구려였으니 정답 3번 바로 찾아낼 수 있겠고요. 자, 4번은 저희가 이번에 쇼츠에서도 올렸던 귀족회의. 야, 이 화상아! 너 임마 군대 제대하고 싶으면 넌 정상적으로 일해 임마. 이거 키워드 있었잖아요. 화백회의 상대 등 제가회의 대대로 제가 하면서도 좀 민망한데. 자, 화백회의 상대 등 제가회의 대대로 정사함회의 상좌평. 여기 정사함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가 되겠어요. 백제의 귀족회의. 백제 귀족회의. 5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골품제는 신라 뼈다귀의 품격이 되겠습니다. 골품제는 신라 뼈다귀의 품격. 고구려 태학 정답 3번이었습니다. 뭐 무난하게 나온 문제죠. 아직까지는 이번에서 포상팔공 말고는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게 나왔던 문제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4번 볼까요? 자, 역시 나올 게 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고려의 후삼국통일 과정, 조선 건국 과정 요 세 가지는 항상 나옵니다. 4번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나와 있고요. 내용 볼까요? 당의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 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함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자, 계백 나왔지 않습니까? 계백 한번 볼까요? 황산벌 전투가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 자, 황산벌 전투 어디 있어요? 황산벌 전투 직후 진짜 시간 뭐 9일여 만에 거의 뭐 9일여 만에 사비성이 함락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비성 함락되기 바로 직전다. 2번 정답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나왔죠. 여기 있는 대하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살해당하자 이 김춘추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나당동맹 배경이 바로 이 대하성 전투가 되겠어요. 그리고 황산벌 전투, 사비성 함락. 기벌포 전투는 뭐죠? 매기전투잖아요. 매기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를 몰아내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멸망하고 30년 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 신라의 삼국통일에서도 황산벌 전투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5번 가볼까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종종 나오는 내용 나와 있고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자 이거 뭐죠? 신라의 민정문서죠. 신라 민정문서. 조세를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거둔 신라의 민정문서를 통해서 어떤 세금을 걷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통일신라 경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경제. 통일신라 경제. 자 볼까요? 낙랑군과 외철. 자 여러분 지하철 아니죠? 구라철 아니죠? 가야철이죠. 가야철. 그냥 한 문장으로 외우라고 제가 항상 강좌드리잖아요. 철하면 가야다. 가야철, 가야철. 지하철 아니고 가야철. 2번. 자, 약탈한 것을 모아두기 위해 각각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를 쌓아두었어요. 가서 뺏어오는 나라 어딥니까? 용맹식식 고구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르셨던 분들 반드시 하트 두시고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고려입니다. 고려. 의천의 제안으로 고액 화폐인 은병을 만들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특징이고요. 4번. 자, 말하면 초원에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냉대기후 이 초원에서 말을 좀 이렇게 잘 키웠던 발의 특징입니다. 발의 솔빈부의 말. 요거 중요하죠. 5번. 울사랑, 당항성. 신라 수도 금성 주변의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이었고 당항성은 이제 당나라로 가는 항구 이런 키워드로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점이죠. 1점. 쉬운 문제라서 쉽게 출제를 했네요. 다음 6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땡 새로운 시대를 바라다. 이 땡땡땡 이름이 세 글자인가 봐요. 육두품 출신 학자의 땡땡땡이다.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곤가에 급제하고 격황소설을 써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다. 또는 뭐 토항소경문이라고도 하죠. 관직에서 물러나 해인사 왜 은거했지?
고품제 모순 때문에 밀려났잖아요. 아주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인물사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최치원 나왔네요. 최치원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조언하다. 신문왕에게 조언을 한 설총이죠. 설총. 2번 외교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다. 자, 우리 신라에서 활동했던 육두품 중에 외교문서에 능한 인물 강수가 있죠. 강수의 외교문서. 3번 최치원은 시대를 잘못 탔어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인데 하필이면 신라의 또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진성여왕 시기에 태어납니다. 3번이죠. 진성여왕 시기에 시무책 10여 조를 이제 올리다. 일 어디 갔어요? 올렸지만 이제 크게 또 이렇게 활약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비운의 육두품이었죠. 4번 청해 지나면 장보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천축 국전을 남기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초 스님이시죠. 해초 스님. 해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이 최치원 문제 나오면 1점 줘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여기 중요하게 또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라서. 7번 가볼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제가 이거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도 또 개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황룡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왕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황룡사 아닙니까? 황룡사. 자, 황룡사.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황룡사에 9층 목탑을 만들었죠. 황룡사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그 진평왕이 있고 나서 구축목탑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선덕여왕 때 구축목탑을 만들었죠. 그리고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시대 때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흥왕이에요. 또 거칠부의 국사, 역사서를 편찬했던 시기 역시 진흥왕입니다. 자, 통일신라 문제가 잠깐 쭉 나오다가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 문제가 나왔네요. 순서를 살짝 배치를 바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원래 이 7번은 요쯤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야 딱 이제 정확한 순서가 될 텐데 좀 많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통일신라 왕처럼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통일신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3번을 많이 또 틀으셨을 것 같아요. 3번으로 해서. 관료전지금 노급해지 나올 왕이잖아요. 항상 진골들을 신문하여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입니다. 3번 당연히 아니죠. 1번 우산국 복속, 앞서 우리 우경에서도 봤던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하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폐강진 설치는 선덕왕이에요. 선덕왕. 이거 좀 생소하죠? 이거는 좀 하트 하나 해두시고요. 뭐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보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화랑도 개편. 자, 여러분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 내가 전성기야. 민망하지만 전성기 히읗 키워드가 있어요. 한강유역이 있고요. 한강유역 확보,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화랑도 개편, 그리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황룡사까지. 이 히읗 키워드가 또 박하사탕 키워드입니다. 한강, 화랑도, 황룡사, 진흥왕의 업적. 정답 4번입니다. 저희 개념으로 공부하신 분들 다 맞추셨을 거예요. 분명히. 5번 불교를 공인하다. 불교는 비읍이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왕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 정답은 4번이었고요. 모두 신라 왕들이 이렇게 나왔죠. 섞어놨네요. 7번은 이제 신라 진흥왕 시기 업적이었습니다. 정치사 문제였고요. 8번 가볼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점짜리 등장했군요. (8번) 한국사 역대 연호 소개. 발해 연호. 여러분 우리 항상 주문 외우듯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왕부터 뭡니까? 인대건. 무왕부터 인대건. 자, 발해왕은 우리가 4명으로 정리합니다. 대조영, 고왕, 그 다음 무왕, 문왕, 선왕. 무왕부터 인대건. 여기서부터 인대건이니까 인대건 이렇게 해요. 인안, 대흥, 건흥 이렇게 가죠.
무왕부터 인대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흥 아니겠습니까? 대흥하면 문왕이죠. 문왕.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 묘지석에 황상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황제호칭을 사용하고 독자적인 이 기틀을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키워드 또 있잖아요. 다 싸우자 무왕, 당나라 신라 적대관계. 문물수용, 문왕,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게 문왕의 특징이었었고, 문왕은 이제 수도를 상경용천부로 옮기게 되었죠. 정답 4번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와, 우리가 중국 왕을 막 신하로 봉하고 엄청나군요. 이런 엄청난 업적 누구겠습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 장수왕 때 일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제가 얼마 전 KBS 역사 저널 그날 봤더니 장수왕 편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또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2번, 지리산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운 인물 대조영이죠. 고왕이라고도 합니다. 3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되겠고요. 자, 이거 3점짜리예요, 여러분. 무왕부터 인대건 이것만 알아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조직, 가장 큰 전성기, 발해를 가장 크게 만든 선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잘 나올 만한 문제고요. 발해 문제 항상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8번은 발해 문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기출해설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거나 개념 잘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죠. 9번 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 자, 요런 거 중요합니다. 요 이후입니다. 청교역설이 3인이 최충원 부자. 최씨 무신정권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귀법사라는 말에서 고려시대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교정별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고려 최씨 무신정권의 시작입니다. 최씨 무신정권. 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최우 때 몽골이 침공하면서 몽골과의 항쟁으로 들어가고, 최의가 죽고 몽골이 세운 이제 원나라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원간섭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요 뒷이야기를 찾으라 하고 있어요. 1번, 김부식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바로 직전, 문벌귀족 말기입니다. 이전이고요. 원종의 노는 저기 어딥니까, 여러분? 고려도 아니고 통일신라 말기죠. 진성여왕식이에요. 자, 이자겸의 금의 4대 요구 수용 역시 문벌귀족 때가 되겠고요. 바로 이자겸의 금의 4대 요구 수용 이후 이자겸의 난 진압,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 무신정변 이렇게 연결되죠.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 무신정변이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무신정변. 최우가 자기 집에다가 인사행정기구를 설치하죠. 정방.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쭉 갑니다. 이게. 최우는 이어서 집에다 정방을 설치합니다. 정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해드릴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그럼 저 해설 강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정답은 5번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순서만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먼저겠죠? 이게 첫 번째. 2번이 먼저 나와야 될 거고 2번. 그 다음 문벌귀족 사회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김부식의 김부식이 아니라 이자겸의 난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이자겸의 난 직후, 묘청의 난 진압, 그 다음 무신정변 어디 있습니까? 무신정변. 요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이 5번. 요렇게. 순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은 고려시대 무신정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번 가볼까요?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니 경주 불국사라고 나와 있어요. 경주 불국사에 있는 이 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 외함이다. 여기 있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10번도 순서가 원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요쯤 들어와야죠. 통일신라 발에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순서를 좀 뒤집었네요. 이번 63에는 순서를 좀 많이 뒤집어 놨습니다. 자, 통일신라 문화사 문제가 나왔고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모두 알고 계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불국사 3층 석탑에 들어가 있었죠. 찾아볼까요? 자, 석탑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탑 중에 여러분 좀 많이 나올 만한 것들 있잖아요. 3번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잘 나옵니다. 3번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오는 거고 지금 잠깐만 다 잘 나오는 것들인데 다 살펴볼까요? 자, 1번이 정답이죠. 우선 불국사 3층 석탑, 2번 정림사지 5층 석탑, 3번 백제 미륵사지 석탑, 4번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신라시대의 석탑이고요. 5번은 고려시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좀 정리하셔야 돼요. 5번까지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는 탑들이라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문화재 탑 이름 언제 외웁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셔야죠. 정치사 이미 끝내고 경제사회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문화사 정리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3주 전부터 이 탑 이름 외우면 망합니다. 까먹어요. 사람 금방 까먹죠. 특히 탑 이름은 금방 까먹어요.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에 마지막 부분에 탑 이름만 따로 묶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0번까지 가봤고요. 11번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인물사 문제가 나와 있어요. 완산수를, 완산수? 오늘 발음이 굉장히 꼬입니다, 제가.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인물, 쉬운 인물 나왔어요. 11번은 다들 알고 계시는 후백제 견훤입니다. 900년에 신라 군인 출신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이 신라와의 적대관계,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시켰던 견훤의 특징인데요. 아들 신검에게 배신당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고려에 귀부하였고, 이 견훤이 이 왕건과 함께 마지막 1, 2천 전투에서 신검을 몰아내면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죠. 비운의 인물 견훤입니다. 1번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여러분 공고전투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요. 공산성 전투가 있고 고창 전투가 있어요. 공산성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하고 고창 전투에서는 고려가 복수를 합니다. 문제는 이 공산성 전투에서 왕건의 오른팔 신순겸 장군이 전사했죠. 왕건의 오른팔인 신순겸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2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자, 여러분 미륵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륵사, 백제 무왕 때 미륵사를 창건했죠. 백제 무왕입니다.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무난하게 우리 결혼하면 연결시키는 내용이고요. 한능검에서도 많이 는 문제, 빈출 문제네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김음돌을 진압하면서 진골들 한 명 한 명을 신문했던 신라 신문왕입니다.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 이 추운 철원으로 가서 기침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랬으니 나라가 망했겠죠. 후 고구려 궁예입니다.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궁예죠, 궁예. 5번은 궁예에 대한 내용이고 오랜만에 이제 견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후백제가 나와 있는 걸 통해서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도 여러분 다 공부할 만한 내용이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11번은 결혼만 봐서는 안 되고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이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틀리신 분들 100% 나옵니다. 100%. 자, 12번은요.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느 왕인지 키워드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숭선사는 가가 어머니인 신명 순성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로 현재 그터만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숭선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다양한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와, 순성사를 어떻게 외우죠? 신명 순성왕후도 외워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해설 강의만의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볼까요? 밑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노비가 아닌 사람들 검사해버려. 검사해서 해방시켜라. 검사해라. 기어. 광종, 왕권 강왕 광종입니다. 민망합니다. 태조, 광종, 성종 키워드 제가 드리잖아요. 히읗, 기역, 시옷으로 정리해드리죠. 궁금하신 분들은 박하사탐 개념 강의로 들어오셔서 강의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왕권 강화 광종입니다. 자, 광종의 기역 키워드 가볼게요. 광종의 기역. 왜 기역이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억이 얼마나 많길래 제가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는 걸까요? 첫 번째, 과거제 실시. 두 번째, 노비가 아닌 사람 검사해라. 노비 안검법. 그 다음, 공복을 제정했고요. 그 다음,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제정합니다. 칭제건헌을 했는데 연호 이름도 광덕준풍이에요. 기억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구두구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민망하지만 2번 정답이죠. 이게 또 우리 박하사탐 키워드입니다. 바로 정답 보였어요. 1번도 키워드 있습니다. 야, 승로야. 네가 낸 시문 18조가 만족스럽구나. 시오 성종입니다. 3번 계백요소. 계백요소도 종종 나오죠. 훈요 10조와 계백요소를 쓴 태조 왕건입니다. 쌍성총관부 수보 공민왕이죠. 민의 악센트 주세요. 왜냐하면 전민 변정도감과 함께 묶어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 재밌는 거 하네요. 인질로 잡고 있는 상수리 제도. 자, 여러분. 고려는 기인 제도고요. 신라는 상수리 제도입니다. 와, 이것까지 어떻게 정리하냐? 지방견제 어떻게 하냐? 기억, 시옷. 오늘 박하사탐 키워드 쏟아집니다, 여러분. 쏟아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상술이니까 시옷이니까 신라 관련 없음.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네요.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했던 시기에 위축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고려시대 사회 파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 국자감의 진흥정책으로 예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자감 진흥정책, 서적포, 칠제, 그리고 간대요. 경사육학 설치라던가 또는 자, 이 정답이 이제 들어가는데 장학금을 줬잖아요. 가난한 학생들, 공부를 잘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종 때 양현고 설치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1번,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니 원성이 자자하더라. 신라 원성왕. 독서 상품과. 2번, 사익서원. 정부에서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익서원은 조선시대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 이거 역시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이죠. 자, 5번은 이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 제 강의 보신 분들 이거 초라고 안 읽으실 것 같은데요. 쪼개문신제, 정조, 쪼개문신제, 정약용, 짱용형, 쌍질 키워드, 정조입니다. 정조, 쪼개문신제. 이거 여러분 어이없으시지만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이게 제 목소리가 들려와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어요. 댓글로. 정조, 쪼개문신제, 짱용형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정답 4번 양현고 국자감이었어요. 무난하죠? 1점짜리였습니다.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해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하여 개경 고려시대군요. 고려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양규 나왔습니다. 양규. 양규. 귀주. 강감찬. 자, 여러분. 거란과의 관계인데요. 자. 오늘 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키워드 지금 해설 강의에서 드리고 있는데 거란은 거란의 기억과 여진의 이응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이 있어요. 거란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거란의 1차 침략은 기억이 한 개예요, 한 개. 뭘까요? 기억이 한 개. 강동육주 획득입니다. 서희의 강동육주 획득. 2차 침략은 기억이 2개입니다.
뭐냐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라인 침공을 했고 양규 장군, 우리 규의 활약으로 이어졌죠. 기억이 2개. 3차는 기억이 3개입니다. 강, 감, 찬의 귀, 주, 대첩으로 이어져요. 기억 개수로도 이거는 한능검에서 뭐 그리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억이 이렇게 많죠. 기억 2개, 기억 3개. 반면 여진은 이응이에요. 이응 누구예요?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거란을 찾아볼까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을 한 것은 몽골과의 항쟁이었죠. 몽골. 1번은 몽골. 나라로 얘기하면 원나라입니다. 거란은 여러분 요 나라를 세웠어요.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30만 광군 조직, 거란의 대비. 2번 정답이죠. 고려 초기에 광군을 편성해서 침입에 대비를 합니다. 3번 고려 말 박위를 파견해서 이거 근거지라고 나왔네. 원래는 스시마섬이라는 말 또는 대마도라고 많이 나오죠. 고려 말입니다. 이거 외구예요, 외구. 근거지 대신에 뭐 스시마섬 또는 대마도라고 많이 줍니다. 4번 세종대왕께서 4군, 최윤덕 장군 보내서 4군을 이제 이 민족을 밀어내고 4군을 설치하셨는데요. 여진 몰아냈죠, 여진.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여진입니다, 여진.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고 거란은 30만 광군 조직.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볼까요?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입니다. 고려 문화사. 문화사를 적절하게 지금 계속 넣고 있죠, 여러분.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책, 직지심체요절 나와 있고요. 천산대렵도 역시 고려시대 그림이죠. 고려시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백제 금동대향로, 백제입니다. 다음 2번 호총 청동 그릇. 이거 뭐죠? 호명 그릇이잖아요. 신라 호총에서 발견된 걸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왜구를 격퇴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자, 청자하면 뭡니까, 여러분? 청 들어가면 고려다. 물론 조선 전기에도 이 분청사기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청자하면 고려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불병자상 잘 나옵니다. 발해 이불병자상. 5번 조선 후기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 여러분 쉽게 문제를 문화유산을 많이 냈어요.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청자였습니다. 청자주전자. 16번 볼까요? 자, 인물사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인물사입니다. 고려 인물사. 여덟 살에 승려가 되어 25세, 25세 승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자, 문과에, 과거에 승과가 있는 걸 통해 고려시대라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고려. 선종의 승려였다. 선종 바탕 교종 수용이네요. 교종 바탕 선종 수용이 아니라 선종 바탕 교종 수용 진울입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보조국사 진울, 이것도 알 수 있고,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했다. 송광사는 훗날 수선사가 되죠. 수선사 결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진울입니다. 진울. 자, 여러분, 진울의 지읒 갖고 오세요. 지읒. 진울의 지옥의종. 죄송합니다, 진울 스님. 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진울의 지읒 하나 더. 진울의 지옥의종과 정해쌍수. 이때는 이제 무신정권기입니다. 선종바탕 교종통합운동이죠. 자, 볼까요? 참선강조, 도노점수. 도노점수를 줬네요. 원래 정해쌍수 뒤에 도노점수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해동 천태종, 의천입니다. 의천. 선문 염송집으로는 어려우실 것 같고 유불일치설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누굽니까? 해심, 유불일치설. 4번 해동고승전 편찬 각훈스님. 보현시번과 균여죠, 균여. 자, 균여 스님도 많이 나옵니다. 보현시번과 균여도 같이 좀 파악해 두시고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인물사 이번에 뭐 당연히 가장 메인 인물들 쏟아지고 있네요. 메인 인물들, 뭐 최치원, 진울. 1월 63회가 전근대사가 크게 어렵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어난 순서인데요. 지금 딱 봐도 여러분 나올 게 나온 빨간색으로 갈게요.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순서대로예요. 우왕의 요동 정벌. 압록강에서 이성계 위화도 해공. 우선 순서대로죠. 군대를 이끌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가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합니까? 신진사대부의 세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경기도 지역에 과전법을 단행합니다. 이거 지금 순서대로 나왔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 당연히 나올 것들이라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금방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경제사네요. 도병마사가 아래의 길을 도병마사? 도병마사 누굽니까? 자, 고려의 지방행정은 5도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5도에는 안찰사가, 양계에는 병마사가 운영을 하죠. 그 병마사라는 단어 고려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려의 이성육부 중에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도 우리가 들어봤던 부서, 회의기구입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이자 국방회의기구, 도병마사, 요거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뭐 흥왕사 창건에서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흥왕사 창건에서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고려의 경제입니다. 고려 경제. 여기 이게 17번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좀 다른 데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 인물, 그러니까 인물이 사회사죠. 문화, 사회, 경제 다양하게 출제하고 있어요. 자, 고려하면 여러분 신라하면 노급관료전, 고려하면 전식과, 조선하면 과전법. 전식과 고려시대 1번 정답이죠. 자, 동시전 언제입니까? 동시전은 신라입니다. 신라 지증왕이에요. 허적의 제안에 따라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자, 여러분 조선 숙종 때 이때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유통이 되었죠. 우리가 화폐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4번 계의 약조는 세종대왕. 계세. 좀 죄송하지만 이상하지만 계세. 계의 약자는 세종대왕입니다. 계의 약자는 세종대왕. 다음 5번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인데 이거 근현대사잖아요. 근현대사. 1890년대가 되겠고요. 1890년대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1890년대. 1898년 이후 이제 황국중앙총상회가 열강들의 상인들에게 이제 맞서기 위해 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고려 1번 전식과 문제였어요. 19번 가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계천 체크하셔야 되겠죠? 탕평책, 균역법. 와, 이렇게 많이 주나 키워드를. 조선에 나올 왕이죠. 영조입니다. 영조는 항상 정조와 섞어서 출제를 하는 함정으로 출제를 합니다. 1번 나선정벌은 효종이죠. 북벌한 데 놓고 청나라 요청으로 군대 보냅니다. 자, 대동법인데 경기도에 하는 대동법 첫 실시는 광해군입니다. 숙종 때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개념이고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을 한 군부대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은 선조. 자, 경국대전 너무 오래됐어. 속편 만들어라. 속대전은 영조. 정답 4번이고요. 자, 참고로 정조는 속편으로 안 돼. 통째로 바꿔야 돼. 대전통편입니다. 대전통편. 자, 우리나라 시간,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시절. 칠정사는 세종대왕이십니다. 우리나라 시간. 4번 영조 문제였습니다. 20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김중직이가 무오사입니다. 연산군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조선 사화 문제네요. 사화. 무갑기을 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키워드 중에 김정지기가 감히 연산군. 문제 왜 이렇게 쉽게 나왔죠? 2번 정답 바로 그냥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개념 강의 꼭 봐주십시오. 김정지기가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와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제가 헌신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가볼까요?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원각사 창건 당시 작성된 계문공개. 자, 원각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원각사를 누가 만들었을까? 기억이 날랑말랑해 하실 것 같아요. 밑에 근데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하는 검이잖아요. 한명회,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서를 제거하고 내가 왕이 대상이요. 있지 않습니까? 세조입니다. 세조. 조선 세조.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난공신들이네요. 한명의 권람 등 이 정난공신들의 조력으로 김종서를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세조의 특징. 자, 잘 나옵니다. 계미자는 태종이고요. 갑인자가 세종이에요. 알아두십시오. 1번 계미자 태종입니다. 좋은 문제네요. 2번 국조 오례의는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완성성종. 1번 농사직설 직접 쓰셨네요.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키워드 세종대왕. 왕권을 강화하면서 은퇴한 관리들이 왜 수조권 행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라. 세조. 정답 4번이고요. 동의보감을 간행했다. 허준 아니겠습니까? 광해군 때 간행이 되었죠. 광해군 때 허준이 동의보감을 간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인물사군요. 여러분, 이번 인물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대별 라이벌, 2명의 라이벌들 중에 지금 인물들 쏟아지고 있어요. 신라의 라이벌 원효의상은 안 나왔지만 고려의 라이벌 의천진울 나왔죠? 조선의 2명의 또 핵심 인물 퇴계이왕과 율곡이. 오늘 제가 뭔가 이상한 컨디션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모르겠네. 이황이 그 중에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이황이네요. 이황. 이이네요. 이 동우문답에서도 알 수 있고 해주향약에서도 알 수 있어요. 경몽요결을 쓰신 분 누굽니까? 이입니다. 이. 조선 인물사. 자, 먼저 여러분, 여씨 향약을 처음 들여온 인물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나올 때 됐어요, 이제. 단독 문제 충분히 나올 때 됐습니다.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여씨 향약으로 처음으로 향약을 소개한 인물은 조광조이고요. 이황도 있죠. 이황은 예안 향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해주 향약이 이입니다. 동호문답, 경문요결, 그 다음 여기 주리론, 여기 주기론,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번, 명나라에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내세웠다. 그러다 제거됐죠. 누굽니까? 송시열입니다. 청나라로부터 시언력을 도입하자고 권유하였다. 자, 율곡이가 활동할 땐 청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임진왜란도 일어나기 전이죠. 이건 누구예요? 김육입니다. 대동법을 전국 시행을 했던 김육입니다. 숙종 때 김육. 3번 양반전은 박지원이죠. 박지원. 4번 예하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집람을 지었다. 자, 조선 현실로 맞게 바꿨다. 이거는 조선 후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생이 되겠고요.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십시오. 하트 하나 해두셔도 좋고요. 아주 집요하게 성리학 가르치는 율곡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성리학을 강조했다. 율곡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조선 인물은 이제 2가 나왔지만 3점인 이유는
우선은 율곡이가 여기서 쉽게 이 점으로 나왔을 때는 뭐 수미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다. 또는 신사임당의 아들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키워드가 약간 어려웠어요. 해주향약, 동호문답, 경몽요결 세 가지나 줬긴 했습니다. 그리고 성악지묘, 율곡이입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23번 볼까요? 사이시기 문제. 사이시기 문제 나왔습니다. 자, 사이시기 문제고요. 문제 빠르게 살펴보니 역시 조선의 뭡니까? 붕당정치 문제 나왔습니다.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 선조 때 붕당의 발생이죠. 자, 기해년이네요. 기해년. 기해예송. 기억나시죠? 송시열, 기해예송. 뭡니까? 현종 때 예송 논쟁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 사이 들어가 볼까요? 기해예송이 있고 갑인예송이 있어요. 요게 가고 요게 납니다. 지금 요 사이에요. 지금 1번 인조반정. 자, 선조 다음 누굽니까? 광, 인, 효 이렇게잖아요. 인조반정. 엥? 이거 어떻게 3점이지? 그쵸, 여러분. 이게 쉽게 풀 수 있어요. 흐름과 흐름을 통해서 문제 바로 정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죠.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거 경종 때입니다. 경종 때. 목호룡의 고변,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목호룡의 고변은 경종 때 일입니다. 3번, 이것도 나왔네요. 양재역 벽서 사건. 이거 명종 때죠. 명종 때 양재역 벽서 사건. 자, 요것도 여러분 한능검에서 종종 나오는 보기들이에요. 하트 해두시고 왕들 좀 체크해 두십시오. 4번, 인현왕후는 숙종이죠. 환국입니다. 환국. 이인좌의 난이 나왔네요. 이인좌의 난. 자,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불만을 가졌잖아요. 이인좌가. 나 공신인데 공신 책봉을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인조 때죠. 인조. 인조식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납니다. 공식 책봉은 여러분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영조 때죠. 이괄의 난이 되겠고요. 공식 책봉 문제, 이 1등 공신이 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은 인조 때, 이괄의 난이 되겠고, 이 이인좌의 난은 인조 때 일어납니다. 인조 때 이인좌의 난. 소론 세력 등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잠깐만, 이인좌의 난이, 자, 이게 지금 소론의 난이잖아요. 소론이 반란을 일으킨 거 언제겠습니까? 이인자? 영조 때죠. 영조 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갑자기 난들이 좀 헷갈렸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요. 요거는 공신책봉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걸 계기로 뭐가 일어납니까? 정묘호란으로 또 들어가죠. 그 다음 훗날 이제 영조가 있고요. 영조 전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경종이 있죠. 경종. 요 경종이 남인 계열이에요. 남인. 장희빈 아들 아니겠습니까? 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하게 되자 이때 이 영조 집권으로 권력에서 밀려나게 된 남인과 일부 소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이 경종식이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인좌의 난. 문제는 영조가 이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면서 소론과 남인보다 노론을 이때 중용을 하죠. 이괄의 난은 인조, 이인좌의 난은 영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잘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23번은 꼭 체크해 두시고 2번, 3번, 5번 중요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24번 가볼까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남한산성에서 사막사의 충절을 만나다. 자, 우리 조선시대 하면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요 남한산성에서 파악하실 수 있듯이 조선시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청나라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서 청나라로 굉장히 많은 백성들과 왕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자, 청나라에 대한 정책 볼까요? 1번, 만권당은 뭡니까? 원나라, 고려죠.
고려로 넘어가서 만권당을 세워 성리학자들을 육성합니다. 만권당, 성리학자들을 육성하죠. 어영청, 청청청 하면 청나라 정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청청, 인조 때 만들어졌고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청청청 인조 때 청나라 북벌 추진한다. 자, 북벌 추진은 뭡니까? 요거는 인조가 아니라 그 이후의 효종이죠, 효종. 인조 때 만들어지고 효종 때 북벌 추진입니다. 2번이 청나라와의 관계이고요. 화통도감은 이제 왜구와 싸우기 위해서 한 거죠. 왜구와 싸우기 위해 고려 말 최무선입니다. 4번.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였다. 자, 동평관 나온 적 있어요. 기출이고요. 이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일본 사신이 머무는 곳이고 임진왜란 이후 끌려간 포로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진 사명대사 유정이 회답 겸 세안사로 일본으로 파견을 가셨죠. 자, 지금 24번은 일본, 그러니까 왜구와 여진, 거란, 청, 몽골 섞어서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항상 나왔던 유형이라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 24번은 청나라와의 관계였습니다. 25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시로 만나는 한국사. 자, 시장이 아주 생동감 있답니다. 시장, 즉 다른 말로 장시라고 하죠. 장시가 활성화됐던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사예요. 이연 7패, 도성의 3대 시장 막 지금 쭉 나와 있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조선 후기. 그리고 문제는 조선 후기 경제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정전은 너무 이게 좀 시기가 그죠? 문제에서 시대를 좀 아우르고는 있지만 너무 예전이죠. 이거 신라죠. 신라. 서경하면 고려. 건원중복 고려. 병란도 고려.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성장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 상품화폐라는 것은 판매하는 거잖아요. 인산단매, 상품작물 재배. 조선 후기 5번이 정답입니다. 1점이었어요.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26번 바로 가볼까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번째 줄에 변방을 방비하는 부서 뭡니까? 비변사네요. 비변사. 26번은 자, 이것도 우리 살펴보고 가야죠. 변방을 대비하는 부서로 국방회의기구입니다.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인, 명, 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요 명종 때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되고 선조 때 엄청난 권한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비변사, 변방을 대비하는 부서, 조선 후기의 핵심 권력기구로 발전을 하게 됐죠. 1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리는 곳은 사원부, 사관원, 그리고 성종 때 만들어진 홍문관입니다. 요새 3사 문제가 안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3사는 중요합니다. 2번, 정조의 규장각이죠.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 출신 학자들이 등용이 됐고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 박살내고 의정부를 부활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았다. 정조 짱용영. 정조 짱용영. 정조의 짱용영이에요. 5번 대사성 나왔죠? 이거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성균관의 대사성. 대사성을 수장으로 좌주와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은 조선 후기 비변사, 조선 정치기구라고 정리할게요. 후기하면 비변사. 근현대사와 좀 아우르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했는 걸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27번 보겠습니다. 인물사 문제입니다. 세안도 쉽죠? 세안도는 여러분 다들 그래도 유명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글자로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조선 인물사 문제이며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가 나왔습니다. 세안도. 이거 키워드죠. 자, 김정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1번 발해와 신라를 통틀어 남북공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2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 정약용이 거중기를 통해 수원화성을 만들었죠. 정약용.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조시대, 정조, 정약용 키워드입니다. 김정희가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했는데 순수비라 면 진흥왕이 직접 순행을 가서 만든 비석이란 뜻입니다. 이 김정희식이 정답이죠. 4번 정제도의 강화학파네요. 목류도원도는 이제 안견이 되겠습니다. 안견.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김정희 문제였어요.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시기 문제입니다. 사이시기. 전라도 관찰사 정민씨가 죄인 윤지충과 권상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려였다. 자, 윤지충 나와 있죠. 윤지충 나와 있습니다. 자, 28번은 바로 신의 박해입니다.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키워드 윤지충입니다. 최근에 이 서학과 관련해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신의 박해는 1791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윤지충의 이 신의 박해. 자, 나 한번 볼까요? 의군부에서 하려였다. 죄인 남종삼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가 내려올 거라고 해서 프랑스와 조약 맺을 계책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했다. 자, 프랑스를 끌어들이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흥선대원군 시기 1866년 병인박해죠, 이거. 흥선대원군의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가볼까요? 자,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 이야, 이 중강단은 저기 단군을 믿는 나철 오기요. 근현대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근현대사 파트라 시기 전이 아니고요. 한용운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1910년대 이후가 돼야 되겠죠. 보훈 집회는 1894년 동학입니다. 동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 지복유설은 우리 역사 최초의 백과사전이에요. 지복유설. 이 지복유설은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17세기입니다. 17세기. 1600년대고요. 이거 지금 1700년대, 1800년대 사이 물어보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5번 황사영 백서 사건. 이게 정답이죠. 황사영 백서 사건은 1801년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 순조 때 황사영 백서 사건을 통해서 끔찍한 일로 또 이어지죠. 이제 신유박해, 이런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유박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박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거 순서 좀 알아두시고요. 뭐 윤지충 하면 신의 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 순조하면 신유박해, 흥선대원군 하면 병인박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천주교 박해. 28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원래 공무원에서 좀 나오던 문제인데 한능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는. 29번 가볼까요? 박지원의 손자에서도 파악하실 수 있어요. 박지원의 손자. 그리고 진주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을 갔고 개화파이면서도 바로 이분이 제네럴 셔머노를 또 소각한 역할을 하셨죠. 누굽니까?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정답에. 제네럴 셔머노 소각. 박규수 문제. 박규수가 인물사로 문제로 나왔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조선 후기와 근현대를 좀 아우르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박규수. 3번이 정답이고요. 1번 조선 중립파는 육일준. 배들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신 분은 양기탁 선생입니다. 신민의 단원이죠. 4번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 지구전요는 최한기입니다. 최한기. 강화도 조약 체결.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기록한 심행일기는 심행일기 아니겠습니까? 신헌입니다. 신헌. 신헌의 심행일기까지. 요런 것들은 좀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좋겠어요. 23년도에 이제 방향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29번은 박규수. 30번 볼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현대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옥균 하면 여러분 뭡니까? 1884
갑신정변이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본 경비군들과 손을 잡고 갑신정변을 일으키며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한 김옥균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입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 기치로 내건 것은 동학농민운동이고요. 한성조약, 자 이모군란은 재물포조약,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이다. 이거 제가 키워드 드리죠. 여러분 저한테 꼬간 돈 인제 좀 갚으세요. 인제 돈 좀 갚아. 인제 갚아. 임제 갚아.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갑신정변 한성조약. 저희 학생도 저희 제자도 임제갑판이 들려오면서 정답 맞췄다고 저한테 톡이 왔어요. 2번이 정답이죠. 갑신정변 한성조약. 교정청 설치 동학이고요. 동학농민운동 당시 정부에서 설치한 자주개혁기구이고요.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민영익 등이 83년에 보빙사 미국으로 파견돼 간 것은 82년 쪼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쪼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1년 뒤인 83년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30번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칠판 좀 정리하고 31번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마치고 31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인데요. 자, 여러분 3회 법칙 기억나십니까? 3대 의병, 3대 독립운동, 3대 민주화운동. 물론 3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정도로 모든 운동이 숭고하고 중요하지만 제가 한능검에서 강조하는 3회 법칙이 있다고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3대 의병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3대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3대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렇게 3회 법칙으로 좀 3가지씩 묶어서 정리를 꼭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31번은 아이고 우리 출제자분이 맞추셨네요. 31번 3.1운동입니다. 3.1운동 문제가 나왔어요.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배화여학교 학생 6명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배화여학교 우리 학생 6명이 이렇게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사드려야 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영향을 받았기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3.1운동 볼까요? 1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서상돈, 김광재 이런 이름들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상돈, 김광재. 순종의 인산일은 1926년 60만세 운동으로 이어졌죠.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합리학살 정답 3번이고요.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 학생들의 이 일본 학생들과의 다툼이 확산이 되면서 광주 학생 3일,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5번,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역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하트해 두시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문제 나왔을 때 성진회와 독서회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것도 같이 패키지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5번은 분명히 정답으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32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그러고 보니 근현대사가 지금 90년대, 00년대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일제강점기로 점프 뛰었죠. 이것도 약간 순서를 바꿨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32번은 군국기무처에서 단행한 것 김홍집 내각 1차 가보개혁입니다. 여기 이제 군국기무처에서 여러분 바로 찾아내셔야 되겠죠.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1번 원수부는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군부대 아니겠습니까? 광무개혁이고요.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기관 독립을 한 것은 2차 가부개혁입니다. 문제 좋네요.
지금 군국기무처는 여러분 1차 가부개혁이에요. 2차 가부개혁은 김홍집과 박영효 연립내각으로 개혁이 단행됐죠. 3번 은본위 화폐, 은본위제 도입 정답 3번이고요. 양력, 이응, 을미개혁입니다.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였다. 자, 군부대를 줄이고 별기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격적인 개화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로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했었죠. 통리기무하문. 이 통리기무하문에서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는데 82년 이모군란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재집권한 흥선대원군이 통리기무하문을 혁파해버립니다. 이렇게 뭐 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함정이었어서 아마 3점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였습니다. 33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양한 계층 참여, 독립문 건립, 러시아 저지, 황국협회 습격으로 해산,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이 창설한 독립협회 문제 나왔네요. 자, 보기 들어가 볼까요?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가 설립을 했고요. 강제퇴위 반대운동, 강 키워드 제가 드리잖아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은 대한자 강회입니다. 강 키워드. 집강소 폐정개혁안은 동학농민운동의 이 동학이 되겠고, 관민공동이 1898년 중추원을 결의하면서 정답 4번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죠? 헌의육조에서 중추원 개편이죠. 중추원은 곧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의회 수립 운동을 합니다. 중추원 개편. 입헌군주정을 주장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홍범 14조는 2차 가부개혁 때 발표를 합니다.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34번 가볼까요?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을 장전하여 스티븐스 저격하였다. 장인환 전명운입니다. 장인환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처결했어요. 의거 활동이죠. 장인환 전명운. 총을 장전하여 스티븐스 처결하였다. 자, 스티븐스는 왜 들어왔습니까?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 정치를 실시했죠. 고문 정치. 꼬집고 때리는 고문이 아니라 어드바이죠. 내정 간섭하려고 외교 고문에 스티븐스 보내고 그 다음 재정 고문에 메가타를 보냅니다. 외교 고문 스티븐스, 친일파 미국인이었어요. 1번 바로 정답이네요. 1차 한일협약. 제가 원고, 이통 하면서 키워드 드리는 거 있죠? 반드시 박하사탐 개념편에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탈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 2, 4위 가이포 기억나시나요? 제 키워드 많이 드리는데 1차, 2차 사이 가이포. 1, 2, 4위 가이포.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그리고 2차 한일협약. 이게 잘 나오죠, 사실. 2차 한일협약은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 정답이고요. 삼국간섭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이 랴오둥을 할양한 것에 삼국간섭이 일어났죠. 3번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신민회가 해산당합니다. 4번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도 잘 나오죠. 갑신정변 직후고요. 85년에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하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갑신정변 직후예요.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5번은 아관파천인데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한 것은 명성황후시의 사건, 을미사변을 계기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1년 뒤인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아관파천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900년대 일제의 노골적인 침탈 과정이었죠. 35번 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 와 있어. 그의 동상이 서 있네.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의해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어. 여기까지 보면은 을사의병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을사의병 당시에 최익현이 이제 순국합니다. 을사의병. 근데 뒤에 키워드가 있어요.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했다. 국권 반환 요구서. 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준비한 것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조직한 독립의군부입니다. 1910년대 비밀리에 활동한 독립의군부를 운영한 임병찬에 대한 내용이죠. 임병찬. 1910년대 국내에 조직돼서 활동한 단체 크게 두 개 있죠. 임병찬의 독립의군부와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그중에 독립의군부가 나왔어요. 고종의 비밀지령으로 밀지로 독립의군부 조직하였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 시도한 것은 이재명이고요. 한국 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 박은식입니다. 13도 창인군의 총대장으로 서울진궁작전 지휘하다가 동대문 앞에서 부친상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인영이죠. 문설 단연보국채를 써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자, 국채보상운동 하면 담배 끊어 빚 갚자란 얘기인데 정확치는 않지만 서상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인물은 아니죠. 우선은 임병찬은 아닙니다.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단연보국채는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만 지금 황성신문에 나와 있어요. 서상돈의 담배 끊어 빚 갚자 이렇게 엮어서 우선 정리를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죠. 정답은 임병찬 2번이었습니다. 36번 볼까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6번은 35번은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2, 3, 4, 5 응? 잠깐 앞에 좀 볼게요. 정리가 안 됐네? 이게 35번인데? 이게 뭐죠? 34번은 뭐야? 1차 한일협약 이게 34번인데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1번, 32번, 33번, 34번 장인한 전명은 34번이 여기 있네요. 아유, 여러분 헷갈리시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34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35번이고요. 임병찬 다음 36번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이상했어요.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좋네요. 자 36번 자 1930년대 만주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운동입니다. 20년대 여러분 제 키워드 기억나시죠? 봉천간자 산미통 통합운동. 이게 30년대로 이어지면서 북만주 혁신위회,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에 혁신위회가 있고요. 그죠? 혁신위회가 여기서는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한국 독립군을 지청천 장군이 이끌게 되고요. 남만주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조선 혁명당이 창설이 됩니다. 이 조선혁명당에서는 조선혁명군을 창설했죠. 양세봉 장군입니다. 양세봉 장군. 지금 내용 보니까 양세봉 국민부에 편성되었다가 통합하며 재편되었다.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36번은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이 당시에 중국과 연합작전 펼치지 않았습니까?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대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쌍대전투 승리.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흥전투 승리 이렇게 이어지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제 키워드에서 문제 다 나옵니다. 여러분 2번 정답이었죠. 1번은 봉천간자 산미통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을 하고 자유시에서도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3번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자, 조선 독립동맹 1940년대 이제 활동하는 또 우리 독립을 위한 건국준비 과정에 나오는 군부대 아니겠습니까?
조선의용군이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4번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거의 최다 빈출이죠.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고요. 4번은 1938년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가 되겠네요. 매우 중요한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 맞습니다. 37번 가볼까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를 주도한 단체의 제7회 전국대회 포스터입니다. 모이라 자유평등의 기치하에로 라는 문구가 있으며 경성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알리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1923년에 조직된 진주에서 만들어진 조선 형평사에 대한 내용이죠. 진주의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에 반대하면서 평등과 공평을 강조한 운동,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주장, 이거 중요하죠. 4번 정답이에요. 법적으로 갑오개혁 때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어서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단행했습니다. 이때는 1923년이에요, 여러분. 통감부는 언제입니까? 1905년, 4년에 만들어져요. 1904년에, 1910년까지.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로 들어가는 거죠. 2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입니다. 3번, 대한자 강회. 고종의 강제퇴위 운동을 실시한 대한자 강의는 1906년에 만들어집니다. 국민들의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월보라는 잡지도 개봉을 했죠. 이제 개몽운동을 합니다. 개몽운동. 자, 여권통문. 자, 여권통문은 이제 북촌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주가 되어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이 진주하고 지역도 다르고 또 이제 계층 내용도 좀 다른 부분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8번 가볼까요? 이 시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기 두 번째 줄 키워드 있어요.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네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입니다. 때리고, 빼앗고, 짓밟고. 일제의 통치 방식은 이미지를 항상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때리고 빼앗고 짓밟았던 시기가 되겠어요. 한국신민서사는 이제 말살을 하는 시기니까 1930년대 민족마찰 통치가 되겠고요. 학교를 왜 만들어줬습니까? 문화적으로 지배해주겠다는 뜻으로 경성제대를 만들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했고 때리고 빼앗고 부수고 3번 정답이죠. 10년대.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리랑 역시 1920년대, 26년에 첫 상영을 단행했죠. 10년대는 태영, 헌병경찰 통치 3번입니다. 헌병은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경찰로 호칭을 바꿨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39번 볼까요? 단체에 대한 문제네요. 자, 잘 나오죠, 여러분. 자, 키워드. 말모이 운동, 최연배 이극로, 조선말 큰사전 편찬시도. 39번은 1930년대 활동한 조선어 학회예요. 조선어 연구회와 함정으로 문제를 좀 많이 내는 부분이죠. 30년대에 만들어진 이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제국신문은 부녀자 대상으로 만들어진 한글신문이고요. 이종일이 가능했어요. 이종일. 이거 언제입니까? 1900년대에 발행돼서 쭉 나오는 신문이잖아요. 제국신문은. 시기도 많지 않네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신민회입니다. 1번 제국신문 가능 이종일 정답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도 있죠. 사진과 함께. 부녀자 대상으로 한글신문을 간행하였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하고 창간은 1898년입니다. 이때 창간이 되었고요. 1900년대 쭉 간행이 돼서 나온 신문이라 할 수 있겠죠.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한청년당이 되겠고요.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주시경 1900년대. 항상 여러분 국문연구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구분을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40번으로 들어갑니다. 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요. 나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인물사 문제. 김구와 여운형 문제예요. 자, 내용 볼까요? 상하이의 한인애국단 조직 김구 선생님이죠. 조선혁명 간부학교 김원봉이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 주도하며 치안대 조직하고, 그죠? 조선인민공화국 선포를 한 여운형이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독립축성중앙협의회를 이끈 건 이승만이죠, 이승만. 호칭은 우선 생략했습니다. 김구, 김원봉, 여운형, 이승만.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줄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대사 들어가는군요. 최초 실시, 남한 총선거, 임기 2년, 제헌국회죠. 자, 1948년 5.10 남한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으며 198명이 선출이 됐죠. 2명은 제주 4.3 사건으로 이듬해 보궐선거로 올라와서 200명이 만들어지고, 북한 지역도 이제 백석을 둠으로써 분단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첫 번째 국회, 제헌국회가 되겠어요.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함께 농지개혁법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5.10 남한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죠. 그래서 1대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요. 양원제 운영은 딱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번. 언제입니까? 장면내각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61년 5.16 군사정변까지 이때 운영된 양원제 국회입니다. 4번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여러분.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2명이 빈 상태로 출범이 됩니다. 5번, 반민족행위 처벌법뿐 아니라 귀속재산 처리법을 통해서 일본인이 두고 간 재산 처리, 이걸 위해서 활동을 또 했었죠.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장면내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헌국회 역할 문제였습니다. 현대사는 나올 게 나옵니다. 제가 현대사에서 항상 강조드리죠. 42번입니다. 나올 게 나왔어요.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메로딕스 빅토리 후, 자,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 문제 나왔네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주지 않고 흥남철수작전을 줬어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정말 묘사를 잘했죠.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자, 국민방위군 사건. 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또 이승만 정부가 한번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2번, 원조물자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 3번, 지금 보니까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원조물자, 6.25 전쟁 당시 원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지가증권은 뭡니까? 농지개혁법으로 상환을 딱 정해두고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죠. 하지만 6.25 전쟁 때문에 큰 성과를 내진 못했고 4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일어난 전쟁이죠. 49년부터 시작되기에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정전협정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저항하면서 거제도에 있던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렸죠. 5번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이에요. 전쟁 이전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43번 가볼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28 민주운동 기념일.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2.28 민주운동 기념일. 이게 여러분 별표 들어갈게요. 요게 뭐의 도화선이냐면 4.19 혁명의 도화선이에요. 도화선. 이건 좀 중요합니다. 2월 28일 일요일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막 부정선거 자행하지 않습니까? 가정부는 이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누구겠어요? 이승만 정부였죠.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2월 28일에도 등교할 것을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지시하다. 이게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학교 가라고 막 지시한 거죠. 각 학교가 내세운 등교 명부는 시험, 단체 영화 관람, 토끼 사냥 등이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여기 있죠, 여기 키워드. 이날의 시위는 3.15 의거등. 이거 중요하잖아요. 3.15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4.19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일종의 신유형이죠, 신유형. 중요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지만 한능검이기에 키워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4.19 혁명,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승만 정부를 찾는 문제죠. 제가 너무 오른쪽에 지금 필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프로야구는 전두환 정부고요. 유화정책,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1979년이죠. 1979년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집니다. 박정희 정부. 삼천교육대 전두환이고요.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받았다. 자, 인혁당 사건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당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 선고를 단행해버립니다. 이승만 정부의 특징이죠. 5번 정답이에요. 5번 정답. 좀 전두환 제거, 박정희 제거 이렇게 하셔도 5번 답이 2개에서 제거, 속어법으로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조봉암 사형 선고, 그리고 사형 집행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44번 가볼까요?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입니다. 좋네요, 이 문제도. 현재 현행 헌법은 9차 헌법이죠. 제가 개념편에서 헌법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가와 나를 볼까요? 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그건 직접 선거예요. 임기 4년. 근데 키워드 여기 있죠. 재임은 3기한한다. 삼선개헌이네요. 삼선개헌. 1969년. 삼선개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게 삼선개헌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옆에 보니까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왔잖아요. 1972년. 유신헌법이네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도 있고 제왕적 대통령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사이네요. 시기 사이 문제. 69년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72년 사이 문제. 매우 좋은 문제 나왔어요. 1번 지방자치제는 첫 시행이 부분 시행이기자 부분 첫 시행이라고 할게요. 장면 내각이 되겠습니다. 장면 내각 때 첫 시행이 되고요. 이어서 박정희 정부 때 취소가 됩니다. 취소. 그리고 다시 노태우 정부 때 다시 부분 시행이 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전면 시행이 돼요. 전면 시행. 전면 시행이니까 김영삼 정부죠.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2번 여수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10월 달에 여수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 5.16 군사정변 1961년 박정희 당시 이 소장의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내각 무너졌죠. 4번 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걸 발표하고 유신헌법 제정을 했죠. 이거 1972년인데 이걸 먼저 발표하고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독재를 강화합니다. 독재를 위해 이 북한과의 관계를 또 이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번 정답이고요. 6.3 시위는 1964년이고요. 한일회담은 65년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이고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알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우리 국민들로서 우리 헌법의 내용만큼 그리고 그 독재헌법이라던가 잘못된 헌법의 역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헌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5번 가볼까요? 전태일 열사 분신이네요.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이 되겠어요. 1970년은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1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거 정부가 일종의 뭐 사기쳐서 이거 보상해달라고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1976년 박정희 정부. 1번 정답이고요. 3조 호황은 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입니다. 한미 FTA 체결되었다. 자, 체결이죠, 체결. 체결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OECD 회원국이 된 것은 샴페인 빵 터트리다가 IMF로 들어가는 김영삼 정부. 자,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설치 전두환 정부죠.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권리 보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죠. 현대사의 아픈 역사부터 발전사 이런 내용들을 담은 문제였습니다. 46번 가볼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여기 정리 좀 한번 해주시고. 아직 정리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영상의 또 매력 앞으로 돌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려고요. 46번.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요새 이거 나오죠. 뒷부분에 가서 좀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으로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그 가치가 높다.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찾아볼까요? 부석사 무량수전.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엥 하실 텐데 봐야죠, 여러분. 자, 이름 나옵니다. 보십시오. 1번은 다들 알고 계시는 석굴암 본존불상. 2번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 3번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 열화자상. 고려시대의 불상이죠. 4번 너무 유명하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5번 이것이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이에요. 부석사는 무량수전이 배을림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또 주심포 기법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고려시대 봉정사 극락전이고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이 안에는 소조열의 좌상 5번이 있습니다. 이 좌상이 있어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갑자기 뒤로 훅 들어갔어요. 다음 47번 가볼까요? 네, 빡빡하군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이게 신유형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우리 22년도에도 이런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아마 23년도에는 이렇게 전체를 좀 아우르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 시험지 있으시니까 좀 글자가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자, 가는 뭡니까? 처인성 전투죠. 고려가 몽골과의 항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 대군과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평양이라는 평양성 전투가 나와 있고요. 밑에 보니 보장왕 보이죠? 고구려의 마지막 왕. 고구려 멸망 상황이네요. 고구려 멸망 상황.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했어요. 평양성 전투가 나와 있었고 다음 자, 용골산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봉수도 보이죠? 용골산성과 정봉수. 다는 조선 후금과의 관계. 이것은 정묘호란이네요. 자, 키워드에서 여러분 전쟁 다 찾아내실 수 있어요. 다음 라를 보니까 자, 송상현의 엄청난 동래성 전투가 있었죠. 송상현에서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 또 있나 볼까요? 지역 주민들과 군사들을 불러 여기 외적 써있네요. 외적. 임진왜란이죠. 라는 송상현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동래성에서도 알 수 있는 조선과 왜구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고구려, 나, 고려, 가, 임진왜란, 정묘란, 나가라다. 정답 3번에 있네요. 나가라다. 다음 볼게요. 라전투. 자, 임진왜란이고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의 동래성 전투였어요. 1번. 내상이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굉장히 잘 만든 문제네요. 부산에는 내상이 있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자,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죠. 전북 익산입니다. 전북 익산.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이 안승이 신라와 손을 잡고 보덕국 왕으로 세워주고 나당 연합군을 당나라와 전투로 들어갑니다. 나당 전쟁이죠. 나당 전쟁.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정주성 전투라던가 뭐 이런데 평안도 지역 차별.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예요. 최충원 어디 살겠어요? 고려 수도 개경이죠. 개경. 지금의 개성. 자, 5번. 소작쟁이 하면 전남 암태도.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48번. 47에서 48번. 전체 종합 문제. 항상 나올 거예요. 항상. 쫄 필요 없어요. 공부 다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묶어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쫄 필요 없습니다. 자, 49번 가볼게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 1987. 6월 민주 항쟁이 나왔습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문제예요. 허정 과도 정부는 4.19 혁명을 계기로 잠시 만들어진 정부가 되겠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끌어냈죠. 9차 개헌으로 이어집니다. 정답 2번이고요.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1979년 YH 무역 사건입니다. 이게 대통령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직 영구 제명으로 촉발되면서 부마 민주 항쟁으로 연결이 되죠. 4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되겠고요. 5번은 1번처럼 4.19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0년. 호원철폐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문제 나왔습니다. 50번 가볼까요?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볼까요? 셋째,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밑에 보니 북방외교도 나와 있죠. 북방외교. 이 북방외교는 무엇입니까? 노태우입니다.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다른 말로 일명 77선언이라고도 하죠. 77선언을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 개선을 추구한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북방외교를 할 수 있죠. 북방외교 하면은 노태우 정부예요. 다른 키워드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77선언 노태우입니다. 볼까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 개성공업지구 건설 합의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죠.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14남북 정상선언, 자동차로 평양에 가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4번이고요. 이산가족 최초 실현은 전두환입니다. 자, 이렇게 50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쫄 필요 없습니다. 나올 게 나옵니다. 이거 한능검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진다라는 여러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박하사탐만 딱 믿으시고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게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하고 있고요. 교재와 강의를 통해 3주 완성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주 완성하신 분도 계신다고 했죠. 컴팩트하게 딱 공부해서 합격하시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신 뒤에 한국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공부를 다시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망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선 1급을 따셔야 되겠죠.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연구하는 박하사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회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회차 대비하시는 분들 합격을 반드시 기원하면서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이었습니다. 해설 강의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